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LA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약탈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재산을 파손한 시위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과 해병대의 작전이 최소 60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 영향으로 올해 미국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걸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LA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해병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전날 밤 경찰 강제 해산으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던 LA 중심가. 취재진과 주 방위군 정도만 보일 뿐 시위대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 방위군 2,000명 추가 투입에 더해 해병대 700명 배치도 시작됐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연방정부 건물 앞입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이곳 주변에서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LA에 해병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 방위군 모습만 보일 뿐 아직 이곳 주변으로 해병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법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of the units on the ground have been fully trained in their capabilities of what they're executing on the ground. 이에 맞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병대 등의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시위는 LA를 넘어 미 전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시위는 닷새째를 맞아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이 역시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자 미 육군 창립 250주년인 오는 14일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데 이에 맞춰 전국적인 반트럼프 시위도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밤이 되면 약탈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인 업소들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밤이 되자 시위는 격해졌고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약탈꾼으로 변한 일부 시위대는 상점 유리창을 깨고 약탈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외벽도 낙서로 도배됐습니다. LA 경찰은 현재까지 해산 명령 불이행 또는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100명 넘게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individuals that commit vandalism and violence in our city really are in support of immigrants. They have another agenda. If you support immigrants and the rights of immigrants to be in our city, you would not be tearing the city apart or vandalizing it. LA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 주요 한인사회 단체들은 오늘 안전간담회를 갖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망 구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LA 지역의 아이스 단속이 30일간 이루어질 거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상태라며 불안에 휩싸인 한인 불법 체류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운타운이지만 코리아타운이나 이런 데서도 단속을 벌이고 그러면 또 시위대가 몰려올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틈타서 또 관계없이 이제 또 루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LA 시정부는 야간 폭력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LA 다운타운 지역에 통금 시간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시위가 점차 폭동 양상으로 바뀌자 LA 카운티 검찰은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재산을 파손한 시위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약탈과 파괴를 일으킨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한 수천 명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조사해 폭력적 시위와 약탈을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이들을 특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과 해병대 작전이 최소 60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폭도와 약탈자들에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60일을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작전 비용은 1억 3,4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해당 비용은 주로 이동과 숙소, 식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현재 LA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보다 많으며 실비치에 주둔 기지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LA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시위 현장을 취재 중이던 CNN 기자 제이슨 캐럴은 LA 경찰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럴은 경찰이 수갑이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시위 지역 밖으로 데려가 풀어준 뒤 다시 돌아오면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호주 나인뉴스 기자가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중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기자가 고무탄에 맞는 장면은 끔찍했다면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우리 교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 자경단을 꾸리고 활동했던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민감한 시기에 한국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옥상 위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 아래 한인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총기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이른바 한인 자경단의 활동 사진입니다. 흑백 인종 갈등에서 시작된 당시 폭동은 한인 사회로 굴동이 튀었습니다. 집중 공격 대상이 된 한인들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총을 들고 가족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Some of the Korean shop owners here pulled out of their stores and they started pulling out weapons. 트럼프 주니어가 이 기억을 꺼낸 건 이번 LA 시위 사태를 33년 전 폭동과 비교하며 정부의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LA 한인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라며 한인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한인이 총기를 겨누고 그 가게를 지키는 모습을 올렸다는 것은 사람들을 자극을 시켜서 한인분들이 또 타겟팅이 돼서 이번 시위에서 더 확산돼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시위로 일부 충돌이 발생했지만 사실상 무법 상태였던 1992년 폭동과는 위기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세 전쟁 영향이 큽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발표한 2.7%에서 2.3%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2.3%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 때를 빼면 2008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The first 7 years of this decade will register the weakest growth rate since 1960s. 세계은행은 특히 관세발 무역 갈등으로 미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이 작년 2.8%에서 반토막난 1.4%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월 달에 예상했던 2.3%에서도 0.9%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중국은 작년 대비 0.5%포인트 내려간 4.5% 성장을 하면서 미국보다 충격이 적을 걸로 예상됐습니다. 유로존과 일본은 1월 전망치보다는 내려갔지만 똑같이 0.7% 성장하면서 작년 성장률과 같거나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은행은 다만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은 무역 갈등이 가라앉고 현재 관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전 세계 성장률이 0.2%포인트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 a more fragmented world, we need more cooperation. It's not optional, it is essential for prosperity.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중에 60%가 올해 성장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빠른 협력이 없으면 생계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 8일 샌디에고 앞바다에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 8일 오후 12시 45분쯤 쌍발 엔진 세스나 141기가 포인트 로마에서 서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조종사와 승객 5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사망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항공당국은 추락 직전 항공교통관제소가 조종사에게 고도를 높이라고 지시하고 조종사는 충돌 몇 초 전 메이데이를 외친 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추락은 세스나 비행기가 샌디에고 주거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한 지 2주 반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취임 일주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법안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0명이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정족수 11명을 채웠습니다.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3개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의결된 겁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제거와 관보 개제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공포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바꾸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 역시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마약 수사 의혹 상설 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3대 특검의 상설 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부 구협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전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특검법이 공포됐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공포된 3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은 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의 기저엔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의 칼날이 구 여권으로 향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을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겠지만 여권이 수사를 고리로 공세를 펼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할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다 보면 공천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 정국으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수집하는 게 특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왜 두려워하냐고 맞받았습니다. 내란을 일으켜놓고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거를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특검 후보들을 추천할 방침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내일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민주당이 전면 철회한 겁니다. 경제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은가? 이런 판단들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재판중지법과 함께 처리가 검토돼 온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 시점도 오는 13일 출범할 새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거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된 데다 3대 특검법도 공포된 마당이라 국민의힘 등이 반발하는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통과시키기보단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셈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순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특검이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생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쟁점 법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게 더 나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연기한 민주당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면소가 가능해지는 공직선거법 등 이른바 이 대통령 방탄 3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젠가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요.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방탄 3법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일단 다음 주 초 여야의 새 원내 사령탑이 구성될 때까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1시 반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복잡한 국제 지역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 시 주석이 세 번째로 통화 시간을 놓고 보면 미국과 20분, 일본과 25분, 그리고 중국과는 3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라 한중 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교실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총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잠시 뒤 무장경찰이 학교에 진입하고 겁에 질린 학생들이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현재 시간 10일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Ich denke an die ganzen anderen. Und hat mir erzählt, dass seine Freundin erwischt hat und im Krankenhaus liegt und das ist für ihn ganz schwierig.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후 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던 21살 남성으로 졸업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범행에 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으며 두 총기 모두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Zwei Schusswaffen verwendet, die am Tatort sichergestellt werden konnten. Diese Waffen werden nun kriminaltechnisch untersucht. 오스트리아는 2017년 기준 인구 100명당 약 30정의 총기를 보유해 유럽에서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냥용 소총 등은 면허 없이도 소유할 수 있고 개인 판매자는 구매자의 무기 소지 금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등 관리 법률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나라 전체를 깊은 충격에 빠뜨린 국가적 비극이라며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2025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대회는 플러턴에 위치한 코요테 힐스 골프코스에서 시작됩니다. 우승자에게는 $5,000와 부상이, 준우승자에게는 $2,000와 부상이 수여되며 공동 3위와 공동 5위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총 144명이 참가하는 예선전에서는 상위 8명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며 8강전부터 결승까지의 경기는 SBS 인터내셔널 전 채널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됩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군 사관학교 입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웅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군 사관학교 입학 절차를 소개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열리며 해군 사관학교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진학 절차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실도 참여해 의원 추천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지난 토요일 알론드라 파크에서 위탁 및 입양 가정의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여름 가족 피크닉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입양 아동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캐서린 염 소장은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인 입양가족재단이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벨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2025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한 해 동안 봉사한 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 명의의 봉사상을 시상할 예정이며 한국 전통 공연은 물론 K-팝 댄스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연방항공청이 연말까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 횟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간당 출발과 도착을 각각 34회로 제한하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주말에는 28회로 더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봄 발생한 대규모 지연과 결항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며 추수감사절과 연말 성수기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아시안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아태계 커뮤니티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이 오는 2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맥클린 옴니화재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선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와 노동시장 재편 등에 대해 아태계 커뮤니티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색하게 됩니다. 참석을 원할 경우 BAAB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LA 시위가 원래의 목적을 넘어서 폭력과 약탈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칫 한인 사회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